은퇴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첫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5년이요? 오늘은 은퇴 후 막연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은퇴 후 첫 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불리는 은퇴 후 첫 5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이 정말로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는 걸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아두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은퇴 후 첫 5년이 중요하다는 건 그냥 누군가의 생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남가주대학교 USC라고 하죠. 거기 레너드 데이비스 고령학 스쿨이라는 곳에서 아주 긴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은퇴하신 분들 5,000명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퇴직 후 첫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그 이후 20년, 30년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함도 덜 느끼시고 머리도 더 맑으시고 몸도 더 건강하셨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에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해서 무려 85년 넘게 사람들을 계속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인 연구라고 합니다. 이 연구를 이끈 조지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퇴직하신 후에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나이 드신 후의 마음 상태와 몸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노년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던져보시면 오늘 영상의 메시지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의학팀 보고서를 보면 은퇴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겪으신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첫 번째, 정체성 혼란. 두 번째, 우울한 기분. 세 번째,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 네 번째, 무기력함. 다섯 번째, 경제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생을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해 오신 분들일수록 그 충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팀장님,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전문가로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할 때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집에서 이른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밥상을 치우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쉬는 것 같지만 속은 조금씩 공허해집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준비 없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사시는 정석화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70세이신데요.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62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부인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하게 지낼 차례예요. 하지만 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 중심으로 두셨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셨던 겁니다. 3년이 흐르자 몸은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고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삶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은퇴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신 오영신 어르신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8세 분이세요. 오영신 어르신은 퇴직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걷는 시간 만들기. 두 번째,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사진 강의 듣기. 세 번째, 주 2회 테니스 모임 참여하기.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지인과 식사하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물러나니까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퇴직 후 5년이 지나고 오 어르신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으며 하루하루가 소중한 경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능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더 가까우신가요? 계속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삶, 은퇴 후 5년 이렇게 보내세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은퇴 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미국 노화 연구소에 따르면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그리고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우울한 기분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드시고 햇볕 쬐면서 잠깐이라도 걸으시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세요.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음의 만족뿐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몇 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런던 UCL 신경과학팀의 연구를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활성화해서 머리가 흐려지는 걸 늦춘다고 합니다. 악기를 배우든 글을 쓰든 사진을 찍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그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겁니다. 네 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30분만 가볍게 걸어도 만성질환 위험이 낮아지고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나이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5번째, 삶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관심 있는 걸 기록하거나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활동들은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후에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일본의 요시다 히로시라는 노년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고령사회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삶 전체를 희생한다고 해서 그게 양쪽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서로의 행복을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시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실 때 가족 전체의 마음도 함께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의 5년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일상으로 하루를 채우고 싶은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을 앞으로 이끌어갈 방향이 될 겁니다. 은퇴 후 첫 5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반입니다. 공백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앞으로의 시간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온도 36은 늘 여러분 곁에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